내가 남보다 뒤처진 부분이 발견될 때마다 내 삶이 잘못됐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거든요. 가장 최적의 경로가 있는데 내가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망했어. 난 뒤처질 수밖에 없구나. 후회와 원망과 이런 걸로 점철이 됩니다. 그리고 그럼 빨리 따라잡아야겠다. 이런 또 조급함으로 또 점철이 되죠. 절망과 조급함, 그 사이에 자기를 낑겨 넣은 다음에 옥죄는 것이죠. 털기 등장. 한 분이 제 이메일이 왔는데 회사 다니다가 퇴사하고 직무가 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 입학을 지금 앞두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동기들이랑 입학 전에 만나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자기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비해서. 회사 다닐 때도 남보다 약간 내가 뒤처진다고 생각해서 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대학원을 왔는데 대학원에 왔더니 내가 또 뒤처져 있어. 그 속에서 엄청 괴로워서 이제 이메일을 보내신 거죠. 근데 이제 요런 류의 이메일을 제가 많이 받고 저랑 만나는 분들 중에서도 요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 비디오를 찍습니다. 관점이 두 개가 있어요. 자기를 보는 관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험실의 식물로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실의 식물을 키우는 데는 가장 최적의 조건이 있거든요. 씨앗이 흙 속에 있을 때는 습도가 조금 높아야 되고 흙이 말라버리니까 햇빛은 약해야 되고 근데 이제 싹이 난 다음에는 또 이제 햇빛이 조금 들어와야 되고 그 단계에서 근데 햇빛이 너무 세면 안 되고 근데 약간 성장한 다음에는 햇빛이 이제 좀 세지고 이렇게 단계마다 가장 최적의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를 볼 때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실험실의 식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내가 남보다 뒤처진 점이 어디가 발견이 됐어요.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싹이 났을 때 그때 좀 햇빛이 조금 약했어. 그래서 지금 줄기가 얇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면 너무 햇빛이 세서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잎이 색깔이 좀 이상해. 해가 더 셌어야 됐다. 더 약했어야 됐다. 습도가 더 낮았어야 됐다. 온도가 조금 더 높았어야 됐다. 이렇게 됐어야 됐다. 저렇게 됐어야 됐다. 즉 내가 남보다 뒤처진 부분이 발견될 때마다 내 삶이 잘못됐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거든요. 가장 최적의 경로가 있는데 내가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망했어. 난 뒤처질 수밖에 없구나. 후회와 원망과 이런 걸로 점철이 됩니다. 그리고 빨리 습도를 높여가지고 그럼 빨리 따라잡아야겠다. 이런 또 조급함으로 또 점철이 되죠. 절망과 조급함, 그 사이에 자기를 낑겨 넣은 다음에 옥죄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사람의 삶은 실험실의 식물이 아니라 야생의 동물의 삶에 더 가깝습니다. 야생에서의 동물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건이랄 게 없어요. 여기는 고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야생에 고정된 조건이 어디 있어요? 실험실도 아닌데. 만약에 어떤 지역에서 내가 꽤 최적의 조건으로 살았어. 근데 그 지역 먹이가 떨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에 원래 살던 동물들보다는 내가 좀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 와중에서 좌충우돌 그냥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또 거기도 만약에 우기가 들었어. 그러면 또 딴 데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살기 위해서. 야생 상태라는 거는 최적의 조건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래도 처음 태어난 지역에서 그 세팅에서는 최적의 조건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장을 위한. 근데 있다고 해도 얘가 갑자기 커져요. 커져서 살이 포동포동하게 쪘어. 그럼 근데 포식자가 지나가다가 얘를 보고 잡아먹었어. 그러면 끝이에요. 약하게 태어났어도 포식자를 피해서 살아나오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홍수가 나면 그 지역을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고 가뭄이 들면 또 습기를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좌충우돌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생 세계에서는 고정됐다고 할 게 딱히 없고 뒤죽박죽이고 좌충우돌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려움이 현재의 자산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새끼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고생했는데 그 덕분에 그냥 어딜 가든 그냥 앙칼지게 찾아먹는 습성이 생긴 덕분에 나중에 가뭄이 왔을 때 걔가 이겨내기도 하는 것이고요. 어미가 먹이를 잘 물어다 줘서 통통하게 자랐는데 그 통통한 것 때문에 포식자가 왔을 때 다른 애보다는 걔를 먹어서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선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기도 한 뭐라고 딱 말하기가 어려운 판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라고 실험실의 화분은 물어보죠.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냥 사는 거다. 좋고 나쁜 게 없다. 그냥 나한테 오는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다 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럼 현실이 진짜 야생동물에 가깝냐 실험실의 식물에 가깝냐? 실험실의 식물 아니에요?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 누군 어디 고등학교 가서 어디 대학 나와서 어느 직장 잡고 결혼하고 애 낳고 집 사고 잘 살고 여기는 그렇게 못 살고 이렇게 비교가 쫙쫙 되는데요. 이제 그게 짧은 식견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자세히 보면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 잘나감 속에서도 고통이 있어요. 뭐 욕심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됐다든지 그래서 하루하루가 사는 게 지옥이라든지 뭐 돈 많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남이 부러워할 만한 생활을 하는 자기는 자기 인생이 없다든지 완전하게 의존된 삶을 살아간다든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타인의 시선이 너무 익숙해져서 난 타인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살고 있는데 자기가 그게 불행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던지 이런 이 모든 모습들이 조금 더 전체적인 시각에서는 불쌍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반대로 잘 못 나가는 와중에서도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또 많습니다. 나 정도면 보통이다.
돈은 없어도 난 가오는 있어.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야생의 동물에 더 가깝다는 것이죠. 아니면 좀 나이 좀 먹어서 40대 중반 넘어가면서 자기 이제 지인 중에 자기랑 동년배의 지인 중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하나 둘씩 생깁니다. 근데 뭔가를 내가 실험실 식물로 생각하고 뭔가를 향해서 막 살아왔거든요. 근데 걔가 엄청 앞서갔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그냥 없어져요. 눈에서 죽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게 뭐지? 라고 그 사건을 겪는 그 누구도 다 느끼거든요. 이게 뭐지? 내가 생각했던 이 어떤 트랙이랄지 경로랄지 이게 뭐지? 근데 사람이 저렇게 없어질 수도 있는 건가? 근데 여기서 자기가 실험실 식물의 관점이 너무 센 사람은 그래 건강이 최고구나. 돈이고 직장이고 아무것도 상관없이 건강이 최고였구나. 건강이라는 또 상을 짓고 글로 또 막 달려가요. 근데 이제 또 어떤 경우는 삶이라는 게 뭐라고 딱히 딱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없는 것이구나라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마음이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일 때는 학창 시절에는 실험실의 식물과 비슷한 점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세포도 분열하면서 나중 가면 엄청나게 달라지잖아요. 근데 처음의 세포는 되게 비슷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처음 태어나서 학생일 때는 다 같은 학년에 뭐 같은 커리큘럼이고 대학들이 줄 서져 있고 그러니까 부모도 최적의 조건을 마치 강낭콩 잘 키우듯이 누가 먼저 발알해서 가장 큰 식물로 키우는가를 경쟁하듯이 최적의 조건을 막 형성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학부모들도.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하더라도 20대 중반에 이르고 30대에 가고 40대에 가고 50대에 가면서 이제 실험실 식물이 아니라 야생의 동물의 삶의 모습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죠. 이건 나쁜 게 아니고 더 자유롭고 더 많은 걸 만끽할 수 있는 더 여유로워지고 그러니까 내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서 더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자꾸 실험실 식물을 평가하는 마인드 그런 관점을 갖고 있으면은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제 내 인생은 끝이구나 너무 힘들구나 난 망했구나 이번 생은 글렀어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기가 이제 어렵죠. 이제 야생동물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는 내가 저 친구보다 조금 덜 못 먹고 자란 것 같네 멧돼지가 생각할 때. 근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나한테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험실의 식물로 살아가는 사람은 현실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걸 빨리 조급하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상황이 비정상 상황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고 정상 상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인생에서 문제가 해결된 상태라는 건 없습니다. 인간은 문제가 있는 상태로 태어나서 문제가 있는 상태로 죽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고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저는 견디기 힘들고 죽을 정도로 이렇게 괴로울까요? 최적의 상태가 있다라는 상이 나를 괴롭히는 거죠. 문제없는 상태가 보통 상태라는 상이 이미지가 미신이 그 스토리가 그 근거 없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있는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야생의 동물의 마인드에서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받아들입니다. 해결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도 똑같이 문제를 해결해요. 그럼 차이가 없네요. 둘 다 문제를 해결하면 큰 차이가 있죠. 식물인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야만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동물인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내 삶이기 때문에 해결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상태는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초반에는 식물 사람이 문제를 더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조급함을 부리니까. 근데 이제 인생의 중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인생 회피 증상을 겪거나 아니면 번아웃을 겪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많죠. 왜?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데 문제가 계속 오니까. 동물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가 안 힘들지는 않은데 다 이렇게 살지 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이렇게 사는 거지.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아까 얘기했던 그 학창 시절, 그 학창 시절도 사실은 실험실의 식물이 아니에요. 왜? 여기서도 사실 우리가 아이를 성인으로 기르는 최적의 길이 있다고 믿지만은 사실 그런 건 없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 부모가 애한테 최적의 조건을 되게 많이 마련해 줬던 부모들의 자식들이 나중에 잘못되는 경우를 보면은 그 조건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의 경로는 너무너무 다양해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최적의 조건을 마련해 줬다는 건 뭡니까? 부모가 힘이 있다는 거죠. 아이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의존성이 자라나요. 의존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속에 어떤 근거 없는 안정감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사회 초년병 때의 스트레스를 겪을 만한 예를 들어서 취업의 관문이랄지 신입사원의 관문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또 급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강해져요. 나는 항상 어느 정도의 급이 있는 생활을 해왔는데 부모의 힘으로 내가 이런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못해요. 도저히 바닥에 구르질 못합니다. 아니면 뭐 모든 조건이 이제까지 나한테 너무 잘 맞아왔어. 주변의 이제 케어에 의해서. 그러니까 얘가 되게 스펙도 잘 쌓고 했는데 어떤 단 하나의 조건, 한두 개의 조건이 맞지 않는 걸 못 견뎌한다든지 거슬리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엄청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조금 사랑을 덜 받았는데 얘는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그게 당연히 좋겠죠. 근데 또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 다 나를 좋아해야 마음이 편해요.
나를 불편해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눈에 띄는 기색이 보이면은 그걸 견디지 못한다든지 굉장히 신경 쓰여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같은 건 내놓고 길러진 경험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걸 수도 있죠. 반대로 오히려 최적의 조건이 있지 못했던 경험이 오히려 나쁜 걸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힘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런 거. 뭐 독립심이 강하다든지 성격은 조금 안 좋은데 근데 자기 고집이 있어서 막 끝까지 후벼 파는 성품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아파봤으니까 타인이 아플 때 그거에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묻게 되는 거예요. 이 물음을. 학창 시절도 과연 실험실에 식물 기관이 맞나? 라고 묻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양육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식물은 식물을 키워냅니다. 동물로 태어나도 식물로 바꿔요. 부모가. 그리고 난 널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자기 의에 빠집니다. 하지만 뭐 이게 이 영상의 주제는 아니니까 일단 이 문제는 양육의 문제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물로 생각했다가 내가 동물의 세계라는 걸 깨닫고 동물의 세계에서도 내가 수용을 깨닫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겠죠. 이 발전의 끝에는 뭐가 있느냐? 이 동서양의 오랜 지혜들을 합쳐보면은 그 끝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 스스로 고통을 일으키지 않는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직장을 갔는데 이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힘들다. 저 직장에 갔는데 근무 조건이 안 좋다. 배우자가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 배우자의 원가족이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 내 애인이,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내 자식이, 내 건강이 그 가져오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스스로 고통을 일으키지는 않는 단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이 안 좋으면 상황이 안 좋은 그만큼만 손해를 보지 상황이 안 좋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건 잘못됐어. 라면서 자기가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의 고통을 만들어내지는 않는.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남이 뺨을 때려요. 내 뺨을. 그럼 아프지. 그 통증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통증이 있어. 근데 이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증오를 품고 복수를 해가지고 일어났던 사건 이상의 2차 3차에 내가 창조해내는 고통이 없는 단계. 단지 뺨이 한번 아픈 거에서 그칠 수 있는 안 힘들다는 게 아니라 힘든데 그래도 마음은 대체적으로 편안하고 따뜻함을 잃지 않고 웃으면서 지내는 단계. 이런 것이 있다. 뭐 이것저것 읽어보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발을 더 나가봐. 만약에 그러면 심지어 뺨을 맞은 다음에 네가 지금 남을 때리고 싶구나. 그러면은 괜히 저기 가서 다른 사람 또 때리지 말고 이미 이왕 내가 뺨 맞아서 기분이 안 좋아졌으니까 이왕 베린 몸 내 뺨 한 번 더 때리고 가라. 여기 때려. 반대쪽 뺨 때려. 라는 사람. 그러니까 내 기분을 지키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불행을 나에게서 묶어버리는 남의 불행까지 내가 짊어지는 수준. 이런 거는 종교적으로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됐다. 거룩한 사람이 됐다. 부처가 됐다. 해탈했다. 깨달음을 얻었다. 자아가 소멸됐다. 주체와 대상의 경계가 소멸됐다. 등등등. 근데 이렇게 너무 철학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이 주변에 자세히 둘러보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편안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따뜻함을 잃지 않는 그렇게 지내는 어른들이 있어요. 사실 꽤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누구나 이런 이 습성을 다 갖고 있다. 다 갖고 조금씩 발현해내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도?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게 아닌가? 어디 가서 얻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있고 내가 불필요한 감정과 불필요한 생각들을 걷어내므로써 내가 그냥 그게 드러나면 그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철학적으로 가네요. 죄송하고요. 근데 약간만 더. 이 예시를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먹구름 꼈어요 하늘에. 근데 먹구름 지나면 하늘이 파란 하늘 있잖아요. 근데 먹구름이 껴n 채로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먹구름이 당연해. 근데 어느 날 우연히 그 먹구름과 먹구름 사이가 이렇게 잠깐 떠가지고 푸른 하늘이 쫙 비쳤어요.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뭔지 몰라. 그냥 회색 사이에 어떤 파란색이 잠깐 나타난 걸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파란색 장막을 이 공중에다 드론으로 띄워서 그것처럼 재현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그 파란 하늘은 그렇게 파란 장막이 아니라 그 회색 구름이 거치면 자연스레 드러나는 것일 뿐이지 어디 가서 누가 만드는 게 아니다. 구름에 가려서 잠시 안 보이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론이 없고요. 그냥 든 생각을 조금 말해봤어요. 요즘 상담도 제가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난 반년 동안에 제가 진짜 상담을 가열차게 했거든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줌이 좋아. 근데 이제 상담을 오신 분들이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아무래도 워낙 많이 만나다 보니까 만나면서 조금 머릿속에 정리되는 생각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가들도 여행을 하고 나서 여행기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상담을 하면서 조금 내 안에서 정리되는 내용들을 여행기처럼 담은 영상들을 조금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제 또 그런 생각으로 만든 첫 영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없고요.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살펴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